유쾌무감치만 우리 깜찍한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11단원 정치생활과 민주주의의 2챕터 자, 민주주의의 인형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지금부터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갈 건데, 자, 얘들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민자가 백성민자야. 백성이니까 뭐 바로 너희들이나 또는 앞에 있는 PD님, 네, 그리고 선생님도 들어가겠죠. 네, 그쵸. 우리들은 바로 뭐야? 겁나 백성. 네, 그쵸. 백성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에 뭐 대표적으로 뭐 왕정 같은 게 있겠죠. 이 왕정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겁나 왕이겠지. 그래서 왕이 지 맘대로 와 이렇게 정치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건 소수, 바로 즉 한 명이야.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방침은 바로 뭐냐면, 자, 이거는 백성민, 즉 바로 뭐냐면 민중이지. 그래서 민중에 의한 지배다.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소수가 아니라, 자, 누구한테 다수에 의한 그런 정치다.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때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뭐를 갖다가 공부했냐면 정치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공부했었지. 근데 그거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정치적인 측면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기도 하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이 정치계에서만 민주주의를 보는 걸까? 네, 그건 아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있냐 없냐 겁나 있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뭐 할 수 있냐면 민주주의를 발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주주의 또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치가들 딱 나옵니다. 정치가들 누가 있나요? 국회의원 할배, 네, 그죠? 꽃보다 국회의원 할배, 네, 그죠?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정치하는 걸 보란 말이야. 그럼 겁나 민주적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국민주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정치가가 자,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 뭐를 얻어가는 거야? 그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막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요. 그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겁나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원해야지만 그렇게 정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러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뭐가 있다? 민주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PD가 있어. 근데 도라에몽 PD가 예를 들어 바람을 핀다라고 해보자. 우리 친구들 도라에몽 PD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해주면, 선생님의 남친이라고, 선생님하고 이제 결혼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도 욕할지 모르는데, 조인성도 버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소지섭도 버리고 선생님은 도라에몽을 선택했어요. 어차피 이제 모니터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토해도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도라에몽 PD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람을 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열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가위로 오려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진다든가,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대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대로 베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 일상생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그 안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요. 대화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타협. 그죠?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 보든지 아니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수결 같은 거. 네, 이런 걸로 뭐 해결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되게 중요한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관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관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남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겁나 지랄지랄해. 근데 지랄지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야 지랄하지 마. 옌뱅 때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지랄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잠깐 정리하고 할게. 자, 일상생활에서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의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굉장히 이거는 민주적인 모습이거든. 일반적인 정치에서 민주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화 타협이라든가 다수결, 관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다. 네, 요거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서 이번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이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중요시하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민주주의가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면 겁나 귀신이지? 네, 겁나 안 보여. 우리 절대 보이지 않는데. 자,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바로 원칙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의 이념이야. 알았냐? 자, 그런데 민주주의의 이념은요,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그리고 또 뭐 복지, 국가, 국민 자치 뭐 등등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시험 문제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그 수많은 민주주의의 이념 중에서 자, 근본 이념이 뭐냐? 근본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이념이 뭐냐? 그러니까 이념 중에 이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근본 이념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 바로 뭐라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면은 이제 두 글자 생각나지? 그게 바로 뭐야? 완소. 네, 완소. 완전 소중. 네, 완전 소중.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완전 소중이야. 우리 아가들도 겁나 소중해. 알았죠? 네, 완전 소중해요. 그쵸? 난 소중하니까. 네, 그쵸? 우리 소중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다. 근데 이것이 돈이 많기 때문에 소중하다? 아니죠.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소중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모두 다가 뭐하다? 소중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네, 인간의 존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정말 침해받기가 쉬워요. 그렇죠? 얼마든지 옆에 있는 도라에몽 PD가 와가지고 침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묻혀. 그렇죠? 나의 존엄성이 뭔가 침해당하는 거지. 진짜 침해네. 네, 이렇게 침해네. 그죠? 그러니까 침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얼마든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자, 실현 방법은 우리가 크게 몇 가지가 아니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 네, 선생님의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뭘까요? 네, 선생님 보니까 뭐가 느껴지니? 네, 그쵸? 섹시? 네, 뭐가 느껴지죠? 자유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야? 그렇지, 자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평등이다. 자, 지근쌤이 써준 이 내용이, 자,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하고, 자, 자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친구들, 자유롭네? 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나?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자, 내가 절대 압박당하지 않고 압제당하지 않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네,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이 자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계속 나누는 거야. 겁나 나눠봐야지. 자, 우리가 선생님은, 지금 이제 말투를 들어보면 전라도잖아요. 전라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선생님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 자유 보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네, 소극적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 자, 이거는 어떻게 판가름을 하면 되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자, 일반적인 백성들은 자유가 있었니, 없었니? 겁나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왜 자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냐면, 왕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쵸?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결국 바로 뭐니? 국가지, 그치?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갖다 겁나 압박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극적 자유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국가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야. 국가로부터. 알았어? 그래서 어떤 국가의 권력이 있는데 그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자, 뭐를 받지 않는다? 압제를 받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소극적 자유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압제를 받지 않는 거를 넘어서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압제만 안 받는다. 단순하게 압력만 안 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움직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내가 선거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제는 그냥 압제를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치할 통치자,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는 거야. 그치? 선거에 참여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뭐라 그래? 정책이라 그러지. 그런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내가 뭐 해버리는 거다. 참여하는 거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적극적 자유다.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자, 오늘날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네, 그렇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누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냐면 자,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날에는 네,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과 알아볼 것은 바로 뭐냐면 네, 평등이야, 평등. 이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차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뒤지게 못생겼어. 또는 얼굴이 뒤지게 네,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예뻐. 네,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막 차별하고 그다음에 누구는 차별받지 않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즉 평등이라는 것은 자, 차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바로 뭐야? 네, 평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평등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우리 계속 두 개로 나눈 거야. 자,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평등은 첫 번째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 평등이라는 게 있다. 알아? 실질적 평등이라고 있다. 우리 빡친들, 네, 있다. 잘난 척 좀 해야지. 있다. 네,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형식적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 형식이가 잘생기긴 했는데, 네, 그렇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우리 형식이 네, 좋아하기는 하는데 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일단은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아주 형식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로는 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적 봤을 때 저게 평등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손이 없는 장애인이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접시에다가 똑같이 음식 이렇게 담아가지고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음식을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 똑같이 음식 줬는데 그럼 평등하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죠? 손이 없는 장애인한테는 뭔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래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할 것인데 그죠? 자, 그래서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등의 모습이 형식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식만 있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말로는 평등해. 뭐 앞에서? 정답은 네, 법이겠죠. 자, 그래서 말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평등이냐면 기회에 대한 평등이다. 그렇게 딱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 태어날 때 이 사람이 가난해.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못 다녀.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공부하게끔 그렇게 교육의 평등을 이루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 형식적 평등이라는 거야. 그런데 실적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후천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실적 평등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학교에 가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나는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일반적인 학교는 다 계단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난 너한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지어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거는 뭐냐면 선천적인 그 상황을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개인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고려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실질적 평등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실질적 평등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알아? 누진세.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회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평등에 들어가지. 또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여성 할당제라든가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한번 다 적어볼게.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장애인 고용, 네 이런 것들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마다 장애인을 일정 고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일정 몇 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지, 그치?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에는 약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 약자의 대표적인 분들 뭐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뭐 고아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여러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약자야. 그러면 약자는 약자는 그냥 약자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우와 난 꿈이 독거노인이다 해가지고 독거노인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고아가 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진세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이 국가에서 사치품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싸다는 거죠. 사치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화장품이 왜 사치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얼굴에 처바르는 것 자체가 이제 사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화장품이 조금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쓰는 저렴이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네, 그죠. 뛰어, 그죠. 에드, 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네, 그죠. 피부에 양보해야 되는, 스킨, 그죠. 음식,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저렴이도 있지만, 사실 비싼 화장품도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 같은 경우 누진세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네가 이 정도의 화장품을 얼굴에 처바를 정도면 너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가지고,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떼서, 그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누진세 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1타. 자, 오늘날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중에서 어떤 것이 중시된다? 정답은 네, 그죠. 실질적 평등이 오늘날에는 중시되는 개념이다까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돌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민주주의를 돌리는 그 기준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바로 원리라 그러는 거야. 자, 이 원리는 시험 문제 100% 출제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죠.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정말로 이번 진짜 이건 지킬게요. 피어싱 한번 해볼게요. 코에다가 진짜 피어싱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앞에 있는 PD는 지금 크게 얘기해줬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네, 그죠. 네,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원리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국민주권이 있어. 자, 여러분들 국민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국민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나라의 주인된 권한이 누구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됐지?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주권이야. 됐어.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 누구? 네, 국민.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국민자치야. 자, 그래서 국민자치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일단 치라는 게 뭐냐면 네, 치 이게 아닙니다. 치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국민자치할 때 치가 바로 뭐냐면 통치한다 이런
뜻이야. 그 한마디로 말하면 자 스스로 다스린다. 자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주권과 국민자치가 실제 시험에 같이 나오면 애들이 헷갈려요. 아 이게 국민주권인가? 아 이게 국민자치인가? 이게 헷갈리는데 쌤이 기준을 잡아줄게. 국민자치가 답이 되려면 다스린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라는 건 나라의 주인된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민자치라는 것은 나라를 이끌어갈 때 국민이 스스로 이끌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체의 통치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를 직접 이끌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국민자치의 모습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민주정이라고 있어. 그치? 이거는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간접민주정치가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민주정과 그 다음에 간접민주정에 대해서 설명해줬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입헌주의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입헌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입자가 세울 입자야. 그 다음에 헌이라는 건 헌법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지 맘대로 이렇게 정치하고 이렇게 정치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에 의해서? 반드시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뭐야? 입헌주의다. 그러면 왜 이런 입헌주의를 하느냐? 그 목적이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유와 자 뭐를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다 뭐하다? 존엄하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뭐한다? 보장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거나 인간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자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른 말로 우린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아주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다 이것 세 개는 다 뭐냐면 또이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얘들은 다 얻었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나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권력 분립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 권력 분립의 원리라는 거는 자, 권력 분립의 원리가 무엇인가? 서술형 1타야. 서술형 1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서술해 볼 건데 권력이라는 것은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 선생님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겁나 없다 그쵸? 네 선생님 굉장히 연약해.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몸매 보면 알겠지만 연약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 선생님은요 힘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권력은 안 가지고 있어. 이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권력을 다 쥐고 있다. 그때 우린 뭐라 그래? 독재라 그래. 그래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재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권력을 혼자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야. 흘러 넘치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권력의 흘러 넘치는 현상 남용이죠. 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권력을 나누는 거야. 그런데 몇 가지로 나누냐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 권력이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입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 그 다음에 사법 해가지고 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권력분립이라 그래. 자 그래서 이 권력분립을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왕이요 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재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눠버린 거야.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 입법이라는 건 지금 내가 여기에 적어주는 거 있잖아.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편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계속 그냥 끊임없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계속 배울 거고 시험 때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머릿속에 아예 박아버려. 아예 여러분들 박아버립니다. 아예 머리 뚜껑 열고 넣어버려. 그러면은 너희 인생이 편한 거야. 네, 요즘 약간 네 그죠. 교회 스타일인데 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갈 건데 일단 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입자가 세울 입자지 법을 만든다는 거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야. 자, 네 글자로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법의 제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러면 입법기관. 야, 법은 어디서 만들까? 네, 이거는, 네,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 가면은 누가 많아요? 네, 할아버지들이 겁나 많다. 그죠? 국회 할배들. 네, 국회의원 할아버지. 근데 이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네, 여러분들 뉴스 틀 때마다 겁나 이제 파이팅. 나루토보다 더 싸움을 잘해. 그죠? 겁나 이제 파이팅을 하니까, K1 선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는, 네, 원래 법률을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자,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법만 만들면 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나라를 행동으로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네, 행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 나라를 행동으로 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법에 의해서 집행한다. 집행. 법에 의해서 살림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본다는 건데 그 나라 최고의 살림꾼 누굽니까? 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디에 최고냐면 행정부. 우리가 대통령을 갖다 얘기할 때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바로 누구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 또는 행자를 빼고 정부라고 얘기해도 돼. 그래서 행정은 어디서 하고 있냐면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권한이 바로 뭐냐면 사법이라는 권한이 있어. 이 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법에 이거는 적용이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법을 적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영철이 있어. 그래서 유영철이 한 20몇 명을 죽였다는 거야. 살인마죠. 그죠?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징역 7년 이상에 처한다라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너는 20명을 죽였냐? 그러면 사형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법이야. 그런데 이 사법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렇죠. 법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한테 몰빵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권력 분립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스타일의 모양새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권력 분립이네 이렇게 기억하고 가는데 도대체 이 권력 분립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이 여러분들 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권력 분립은 그냥 시험 문제 밭이야. 권력 분립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와 권리를 뭐한다?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독재가 일어납니다. 내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입법기관이 막 독재를 할 수 있어요. 입법기관이. 그러니까 법을 아주 거지 같은 거 만드는 거야. 어떤 법을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 이상 넘어가는 여자들은 모두 다 총살한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쓰레기법이네. 네, 쓰레기법이죠.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해보자. 네,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들었어.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바로 뭐냐면 독재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입법부를 막 까대기 시작해. 입법부 왜 그래? 너 또라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까대기 시작합니다. 막 그 법을 막 거부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얘네가 막 이렇게 막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견제라 그래. 이런 걸 견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까요. 그러다 보면 입법부의 힘이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이렇게 사그라들어. 알았어. 나 닥치고 있을게.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야. 그치? 그런데 행정부도 잘못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멋대로 막 이끌어가는 거야. 자기의 그 힘 때문에. 그런데 입법부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어떻게 합니까? 탄핵, 그쵸? 대통령 막 이렇게 탄핵이 뭐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버리는 거지. 야, 꺼져! 그래서 대통령, 왜 그래? 빨리 촛불처럼 꺼져! 막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행정부가 막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하다가 얘도 알았어, 나 짜져 있을게. 그러면서 다시 힘이 이렇게 작아져요. 그리고 사법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지면 독재야. 그런데 항상 일정하게 이 상태를 서로가 견제함으로 인해서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 바로 뭐냐면 권력 분립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 잠깐 정리했는데요. 사실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연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는데 그 게티스버그는
미국의 도시 이름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인데 이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어. 이 링컨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얼굴은 닮지 마.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링컨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원숭이 닮은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생각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얼굴을 평가하면 안 돼. 네, 자 링컨, 네, 거꾸로 하면 컨닝.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자, 국민의, 네, 이거 영어로 얘기했겠죠. 영어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for the people! 네, 오늘 좀 심하지, 선생님이. 왜냐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졸지 말라고. 자, 보겠습니다. 자, 국민은, of the people, 국민은, by the people, by, 이 by가 아니죠. 이 by가 아니죠. by, 뭐뭐에 의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아, 이거는 정말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입니다. 국민의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정치, 국민의 나라. 뭐야? 국민주권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을 표현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의안이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 의안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간다. 뭐야? 나라가 통치된다. 뭐니? 국민 자치지. 그러니까 국민 자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이라는 것은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서. 아,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이라는 것은 이건희 회장 같은 국민이 아니에요. 네, 그죠. 갤럭시 탭, 네, 갤럭시 탭, 그죠, 2개. 갤럭시 탭, 막 갤럭시, 막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즉 바로 뭡니까? 복지국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복지입니다. 국민복지.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지 말라고. 알았니? 자, 국민은, 자, 링컨이 외쳤어.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걸 외쳤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건 국민은 국민주권, 국민에 의한 국민자치, 국민을 위한 국민복지. 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이요, 계속 책을 만들면서 또 강의를 찍으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질답을 받아주시는 빠꽁시대 스텝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질답을 받아주시지만, 선생님도 간간히 들어가서 질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이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글을 거기다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 늘 언제나 선생님이 새벽이라도 여러분들의 글을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글을 거기다 남겨주시고 선생님들 거기다 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또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줄 수 없습니다. 시험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그 미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자,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